서울의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밤, 라정이 혼자 거리를 걷고 있었다. 갑자기 들려온 비명소리에 그녀는 멈칫했다. 길 건너편에서 차가 미끄러지며 10대 소녀와 그녀가 안고 있는 아기를 치려는 순간, 라정이 본능적으로 달려들어 그들을 밀쳐냈다. 차는 그녀의 다리를 스치며 지나갔고, 라정은 고통 속에 쓰러지면서도 소녀와 아기를 안아 올렸다. 괜찮아. 빨리 병원으로 가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병원에서 라정은 소녀의 이름을 알게 됐다. 라설. 그리고 아기는 라설의 조카였다. 라정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집힐 줄 몰랐다. 라정은 28살, 서울의 한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며 살았다. 그녀는 몇 년 전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대학 시절,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발각되면서 부모님은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다. 너 같은 년은 우리 가족이 아니야. 아버지의 그 말은 아직도 라정의 가슴에 박혀 있었다. 사회의 시선도 매서웠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매일 전쟁이었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직장에서는 은밀한 차별이 따랐다. 라정은 혼자서 버티며 살았지만 그날의 사건은 그녀의 고독한 삶에 균열을 냈다. 라설은 17살, 고등학생이었다. 그녀는 아기를 안고 있었다. 아기는 그녀의 언니가 낳은 아이로 언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은 후 라설이 맡아 키우고 있었다. 가족은 이미 산산조각난 상태였다. 부모님은 이혼했고 아버지는 해외로 떠났으며 어머니는 재혼해 라설을 버렸다. 난 내 인생에 책임질 수 없어. 어머니의 그 말은 라설의 상처를 키웠다. 라설은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아기를 키우려 애썼지만 그날 차 사고는 그녀의 한계를 드러냈다. 병원에서 깨어난 라설은 라정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언니, 왜 저희를 구해주셨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라정은 라설의 눈빛에 흔들렸다. 그 눈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닮아 있었다. 몽환적이고 강인하면서도 깨지기 쉬운. 라정은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라설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라설의 집은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였다. 방 안은 어질러져 있고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여기서 어떻게 사니? 가족은 라정이 물었다. 라설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언니가 죽고 나서 혼자예요. 라정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다. 그녀는 라설에게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다. 내가 도와줄게. 일단 먹을 거 사줄게. 그날부터 라정의 삶은 변했다. 그녀는 카페 일을 마치고 라설의 집으로 가서 아기를 돌보고 라설의 숙제를 도왔다. 라설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점점 라정에게 마음을 열었다. 언니는 왜 혼자 사세요? 가족은 라설의 질문에 라정은 대답을 망설였다. 오래된 이야기야. 가족이 나를 버렸어. 라설은 더 캐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라정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언니의 죽음, 어머니의 배신, 학교에서의 왕따. 라설은 학교에서 덤마 없는 애로 낙인 찍혔다.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라정은 라설을 보며 자신의 아픔을 대면했다. 그녀는 레즈비언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았지만 라설과의 만남은 그 벽을 무너뜨렸다. 어느 날 라설이 학교에서 돌아오며 울었다. 애들이 나보고 이상한 애래요? 아기 때문에. 라정은 라설을 안아주었다. 그 포옹은 따뜻했지만 라정의 마음속엔 갈등이 싹 텄다. 내가 왜 이 아이를 돕는 거지? 나 자신도 버림받았는데.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라설의 미소가 그녀의 유일한 빛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라정과 라설의 관계는 깊어졌다. 라정은 라설의 학교 행사에 가서 부모 역할을 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자매처럼 봤다. 하지만 라정의 마음속엔 다른 감정이 피어났다.
라설을 향한 애정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라정은 혼란스러웠다. 이건 안 돼. 그녀는 아직 아이야.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사회의 정죄가 두려웠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서의 사랑은 금기였다. 가족의 배신을 떠올리며 라정은 밤마다 울었다. 한편 라설도 라정에게 의지했다. 그녀는 라정을 언니라고 불렀지만 그 안엔 더 깊은 감정이 있었다. 학교 친구들이 라정에 대해 물었다. 그 언니, 내 가족이야. 라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가족 같아. 라설의 마음속엔 라정에 대한 동경이 커졌다. 그녀는 라정의 강인함에 끌렸다. 하지만 라설 자신도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게 뭐지? 그냥 고마움인가? 라정의 과거가 서서히 드러났다. 그녀는 라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다. 난 레즈비언이야. 그래서 가족이 나를 버렸어. 라설은 충격받았지만 라정을 안아주었다. 언니, 그게 왜 문제예요? 사랑은 사랑인데 그 말은 라정의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라설의 학교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라설이 레즈비언 언니랑 산대 아이들의 조롱이 라설을 괴롭혔다. 라정은 그 소식을 듣고 괴로워했다. 내가 라설을 망치고 있어? 첫 번째 갈등이 터졌다. 라설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녀는 재혼한 남편과 함께 라설을 데리러 왔다. 내가 아기를 키운다고? 웃기지 마. 나한테 맡겨. 라설은 거부했다. 엄마, 가세요. 언니가 있어요. 어머니는 라정을 노려봤다. 그 여자가 누구야? 레즈비언이라고. 내 인생 망치게 둘 수 없어. 라정은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라설을 지키기 위해 맞섰다. 라설은 제 가족이에요. 가세요. 어머니는 화를 내며 떠났지만 그 사건은 라정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라설에게 해가 될까 두려웠다. 라정은 밤에 혼자 생각했다. 내가 왜 이 모든 걸 감수하는 거지?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하지만 라설의 미소가 떠오를 때마다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 관계는 그녀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다. 그러나 앞날은 불투명했다. 사회의 압력, 가족의 배신, 그리고 자신의 내적 갈등이 라정을 짓눌렀다. 라정과 라설의 일상이 점점 안정되려 할 무렵 새로운 폭풍이 몰아쳤다. 라설의 학교에서 상담교사가 라정을 불렀다. 라설 양의 보호자세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정은 당황했다. 친구, 아니, 언니예요. 교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봤다. 라설 양이 최근 이상한 행동을 보이네요. 레즈비언 관련 소문이 돌고 있어요. 라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라설에게 해가 된다는 걸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와 라설에게 말했다. 나랑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인생에 방해가 돼. 라설은 울면서 반대했다. 언니, 왜요? 언니가 없으면 난 어떻게 해요? 라정은 라설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찢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라설을 사랑해.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야.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비난의 대상이었다. 라정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떠올렸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그녀는 사회의 정죄에 무너졌다. 사랑은 죄가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녀는 라설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을 다시 엮었다. 라설의 아기가 아프게 됐다. 고열로 병원에 입원한 아기를 보며 라설은 무너졌다. 그녀는 라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도와주세요. 라정은 망설이지 않고 달려갔다. 병원에서 라설을 안아주며 그녀는 자신의 결심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미안해. 나 없으면 안 돼. 그날 밤, 병실에서 라정과 라설은 깊은 대화를 나눴다. 라설은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다. 언니, 나 언니 좋아해. 그냥 언니가 아니야? 라정은 충격받았다. 그녀의 마음속 갈등이 폭발했다. 라설도 나를? 하지만 그녀는 아직 미성년자야. 이건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야. 라정은 라설을 밀어냈다. 그런 감정은 착각이야. 난 내 보호자일 뿐이야. 라설은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라정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라정의 가족에 대해 검색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라정의 성이 라였고 자신의 성도 라였다. 설마. 라정의 가족이 등장했다. 라정의 어머니가 병원에 찾아왔다. 누군가 소문을 듣고 연락한 모양이었다. 정아, 여기서 뭐 하는 거니? 그 애는 누구야? 라정은 어머니를 보자 분노가 치밀었다. 엄마, 왜 오셨어요? 날 버린 사람이.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하지만 내가 레즈비언이라서. 사회가. 라정은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다. 사회 때문에 가족을 버려? 그게 핑계야. 라설은 그 장면을 보며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라정의 어머니에게 물었다. 아줌마, 라정 언니 가족이세요? 어머니는 라설을 보더니 놀랐다. 너는 설이잖아. 내 손녀딸. 라정과 라설은 동시에 충격받았다. 어머니가 설명했다. 라정의 언니가 라설의 어머니였다. 라정의 언니는 가족과 갈등 끝에 집을 나가 라설을 낳았고 죽기 전에 라설을 버렸다. 라정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언니가 살아 있었어. 혈연 관계가 밝혀지면서 모든 게 뒤집혔다. 라정은 라설이 자신의 조카임을 알았다. 그녀의 감정은 더 복잡해졌다. 조카를 사랑하다니, 이건 금기야. 라설도 충격받았다. 언니가. 이모. 그녀는 라정을 피했다. 가족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사회의 시선이 더 매서워졌다. 라정의 어머니는 라설을 데려가려 했다. 정아, 내가 키울 수 없어. 내가 레즈비언이잖아. 라정은 반대했다. 엄마, 그만해. 라설은 내 가족이야. 갈등은 깊어졌다. 라정은 자신의 정체성과 가족의 압력 사이에서 고민했다. 그녀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말했다. 당신의 감정은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해요. 라정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과거의 배신, 현재의 사랑, 미래의 불확실성. 라설도 학교에서 고립됐다. 너 이모가 레즈비언이래. 친구들의 조롱이 그녀를 괴롭혔다. 라설은 라정에게 화를 냈다. 왜 숨겼어? 우리 혈연이었어? 라정은 라설을 설득했다. 미안해. 나도 몰랐어. 하지만 이제 가족이야. 그러나 라설의 마음은 상처받았다. 그녀는 어머니, 라정의 언니, 왜 죽음을 떠올리며 라정을 원망했다. 가족이 왜 날 버렸어? 라정은 그 말에 무너졌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모두 잘못된 건 아닌지 의심했다. 사회의 정죄가 그녀를 짓눌렀다. 혈연 비밀이 드러난 후 라정의 삶은 지옥이 됐다. 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걸어 라설을 데려오라고 압박했다. 정아, 내가 키우면 라설이 내처럼 돼. 레즈비언이 돼. 라정은 그 말에 분노했다. 엄마, 레즈비언이 왜 문제예요? 사랑인데. 하지만 어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가족의 압력은 라정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그녀는 카페 일을 그만두고 라설과 아기를 돌보는 데 전념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피할 수 없었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저 집, 레즈비언이 산대.
라설은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했다. 소문 때문에 친구들이 멀어졌다. 그녀는 라정에게 말했다. 이모, 나 그만두고 싶어. 라정은 라설을 안아주며 말했다. 안 돼, 내 미래를 포기하지 마. 하지만 라정 자신도 흔들렸다. 그녀의 감정은 여전했다. 혈연으로 밝혀졌지만 라설에 대한 애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어떻게 억누르지? 라정은 밤에 혼자 울었다. 그녀의 내적 갈등은 점점 커졌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라정의 옛 여자친구, 수진이 나타났다. 수진은 라정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 정아, 내가 조카를 키운다고? 위험해. 오수진은 라정을 설득했다.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포기해. 라정은 수진의 말에 흔들렸다. 수진과의 재회는 과거의 상처를 건드렸다. 수진은 라정을 버린 적이 있었다. 미안해. 그때는 두려웠어. 라정은 수진을 용서할 수 없었다. 너 때문에 내가 무너졌어. 라설은 수진을 보고 질투했다. 이모, 그 사람 누구야? 라정은 솔직히 말했다. 옛 친구야. 하지만 라설의 마음속엔 불안이 싹 텄다. 그녀는 라정이 자신을 떠날까 두려웠다. 라설은 아기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 이모 없이 살아볼게. 라정은 패닉에 빠졌다. 그녀는 라설을 찾기 위해 서울 거리를 헤맸다. 비가 오는 밤, 라설을 찾은 라정은 울면서 안아주었다. 미안해. 내가 없으면 안 돼. 재회 후, 라정과 라설은 깊은 대화를 나눴다. 라설은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이모, 나 이모 사랑해. 혈연 때문이 아니야. 라정은 충격받았지만 솔직히 대답했다. 나도. 하지만 이건 안 돼. 사회가, 라설은 반박했다. 사회가 왜 우리를 정해? 사랑은 자유야. 그 말은 라정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도덕적 딜레마와 마주했다. 사랑 vs 사회, 뭐가 옳아? 가족의 개입이 심해졌다. 라정의 아버지가 나타났다. 그는 라설을 데려가려 했다. 정아, 내가 레즈비언이니 라설을 망치지 마. 라정은 아버지와 대면했다. 아빠, 왜 날 버렸어요? 가족이잖아요. 아버지는 후회했다. 미안해. 하지만 한국에서 라정은 그 핑계에 화를 냈다. 핑계 그만해. 가족은 무조건이야. 아버지는 떠났지만 라정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라정은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라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그들을 쫓아왔다. 라설의 학교에서 퇴학 압력이 왔다. 레즈비언 가족은 안 돼. 라정은 변호사를 고용해 싸웠다. 이건 차별이야. 법적 싸움은 그들을 지치게 했다. 라정은 밤마다 생각했다. 이 선택이 옳은가? 라설의 미래를 희생하는 건가? 라설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그녀는 아기를 보며 고민했다. 아기를 위해 포기해야 할까? 하지만 라정의 곁을 떠날 수 없었다. 그녀는 라정에게 말했다. 이모, 함께 싸워요. 라정은 라설의 강인함에 감동받았다. 그들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그러나 앞날은 여전히 어두웠다. 법적 싸움이 시작되면서 라정과 라설의 삶은 더 힘들어졌다. 변호사는 말했다. 한국 법에서 레즈비언 보호자는 어렵지만 혈연 증명이 있으니 가능해요. 라정은 서류를 준비하며 과거를 파헤쳤다. 그녀는 언니의 일기를 발견했다. 일기엔 가족의 배신과 라설의 출생 비밀이 적혀 있었다. 정아, 미안해. 내가 레즈비언인 걸 알았지만 나도 숨겼어. 라정은 그 일기를 읽으며 울었다. 언니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다. 라설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그녀는 라정에게 말했다. 이모, 포기할까? 라정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우리는 싸워야 해요. 하지만 라정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이 왔다. 그녀는 약을 먹으며 버텼다. 수진이 다시 나타났다. 정아, 나 도와줄게. 수진은 라정의 곁을 지켰다. 라설은 수진을 경계했다. 이모, 그 사람 믿지 마. 배신이 일어났다. 수진이 라정의 어머니에게 정보를 흘렸다. 정아가 라설을 키우려 해요. 어머니는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라설의 보호권을 나에게. 라정은 수진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왜 날 배신해? 수진은 울며 말했다. 미안해. 내가 행복해지길 바랐어. 라정은 수진을 쫓아냈다. 그 배신은 라정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법정에서 라정은 증언했다. 라설은 제 가족입니다. 혈연이 증명됐어요. 판사는 고민했다. 하지만 당신의 성적 지향이. 이 라정은 반박했다. 그게 왜 문제예요? 사랑과 양육은 별개예요. 라설도 증언했다. 이모가 제 가족이에요. 엄마보다 더. 법원은 라정에게 보호권을 주었다. 하지만 사회의 반발이 컸다. 온라인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레즈비언이 아이를 키운다고? 라정은 승리했지만 대가를 치렀다. 그녀의 직장은 그녀를 해고했다. 이미지가 안 좋아. 라설의 학교도 그녀를 퇴학시켰다. 그들은 서울을 떠나 시골로 이사했다.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고립감이 컸다. 라정은 라설에게 말했다. 미안해. 내 인생을 망쳤어. 라설은 안아주었다. 아니야. 이모 덕분에 살았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적응했다. 라정은 집에서 카페를 열었고 라설은 홈스쿨링을 했다. 하지만 내적 갈등은 여전했다. 라정은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혈연이니 사랑은 포기해야 해. 라설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라정을 보며 아팠다. 이모를 사랑하지만 금기야. 새로운 위기가 왔다. 라설의 아버지가 나타났다. 그는 해외에서 돌아와 라설을 데리러 왔다. 내 딸이야. 라정은 맞섰다. 법원이 결정했어요. 아버지는 라정의 정체성을 공격했다. 레즈비언이 내 딸을. 안 돼. 라설은 아버지를 거부했다. 아빠, 가세요. 이모가 제 가족이에요. 아버지는 화를 내며 떠났다. 하지만 그 사건은 라정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라정은 식탁에서 라설과 대화했다. 라설아, 내 미래를 생각해. 나 때문에. 라설은 말했다. 이모, 나 이모랑 있어? 영원히. 그 말은 라정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느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시골 생활이 안정되면서 라정과 라설은 새로운 평화를 찾았다. 라정의 카페는 동네 사람들에게 인기였다. 사람들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점점 받아들였다. 라정 씨, 좋은 사람이네. 라설은 온라인으로 공부하며 대학을 준비했다. 그녀는 라정에게 말했다. 이모, 나 의사가 될게. 아기를 위해. 라정은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후회가 밀려왔다. 내 청춘을 희생했어. 하지만 후회 안 해.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라정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정아, 미안해. 내가 옳았어. 라정은 어머니를 용서했다. 엄마, 이제 가족이야. 어머니는 라설과 아기를 안아주었다. 가족의 재회는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권리는 여전히 부족했다. 라정은 활동가로 나서기 시작했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라설은 성장했다. 그녀는 대학에 합격했다. 라정은 라설을 보며 감격했다. 내가 자랑스러워. 라설은 라정에게 고백했다.
이모, 나 아직 이모 사랑해. 하지만 이제 가족으로 라정은 안도했다. 그녀의 감정도 변했다. 사랑은 여러 형태야.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살았다. 그러나 마지막 시련이 왔다. 아기가 성장하며 질문을 했다. 엄마, 왜 우리 가족은 달라? 라설은 설명했다. 사랑 때문이야.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라정은 밤에 생각했다. 우리 선택이 옳았을까? 그녀는 라설과 함께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다시 싸워보자. 이야기의 끝에서 라정은 거울을 보며 물었다. 그녀의 삶은 희생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사회의 정죄, 가족의 배신, 내적 갈등.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당신은 라정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나요?